철강 제품당 배출량 산정이에요. 요거는 A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CBM 대상 제품의 산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먼저 이제 A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 제품을 보실게요. 스트래핑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CBM 대상 제품은 스틸 밴드입니다. 스틸 밴드. CN 코드를 73112300. 그래서 CN 코드 확인을 해서 CBM 대상 제품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전구 물질이 들어가네요. 전구 물질이 2개가 들어갑니다. 중국산 하나, 국내산 하나. 벌써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직접 배출량. 직접 배출은 LNG 쓰는 거에 따라서 직접 배출이 나오고 전기에 따라서 간접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할당 방법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생산량을 가지고 데이터 할당하겠다. 요 말은 LNG랑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데이터 할당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답도 미리 줬습니다. 사무동이랑 기숙사 전력 일부를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개요입니다. 기업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번 보는데 직원 수가 한 50명이다.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강철 밴드를 만들고 있고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전기랑 도시가스만 사용하고 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공장 안에는 공장동 큰 거 1개, 그 다음에 사무동이랑 기숙사동 건물 1개,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2개가 다 전기랑 가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동 안에 제품 만드는 공정이 압연 열처리 요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각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CN 코드를 기준으로 제품별 생산 경로를 검토한 결과, 생산 경로를 검토한다라는 거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공정 프로세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단 공정에서 일부 제품이 판매되는 거를 확인을 했다. 그 다음에 A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 확인 결과 전구물질 외에는 LNG, 전력, 압연유, 방천유 등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제 최종 제품은 EU랑 동남아에 수출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때 데이터들 중에서 요 밑에 보시면은 각각의 요 설비들별로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산 공정 안에 전구 물질이 냉각 코일로 들어오는데 중국산이랑 국내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랑 도시가스도 전체적으로 쓰고 있고 압연기에 수용성 압연유를 쓴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방청유도 쓴다고 되어 있고 차량 이동 연소에 유류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원이랑 CBM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를 이제 실제로 계산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인데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로 정리한 것들이 저희 CBM 계산하는데 다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먼저 공개를 하기 전에 이 표만 봤을 때 계산하는데 필요가 없는 거 하나는 말씀하실 수 있죠. 뭘까요? 그렇죠. 차량 이동 연소는 뭐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일단은 우리가 계산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기업 개요에서 정답을 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는 거는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래서 냉각 코일, 전구물질 중국산, 국내산 들어가는 거나 전기나 도시가스 사용하는 거는 온실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이동 연소에서도 온실가스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CBM 대상 계산을 할 때 고려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 연소는 온실가스는 발생을 하지만은 CBM 계산을 할 때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OX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압연기에 들어가는 수용성 압연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방청유, 요거는 CBM 고려 대상도 아니고 온실가스 배출원도 아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왜 아니냐를 아셔야 돼요. 왜 아니냐면은 온실가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요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이고 특히 이런 석유화학 같은 원료나 연료가 들어가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연소 반응입니다. 즉 불꽃 점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연유나 방청유는 연소하기 위한 원료나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얘는 윤활유예요.
윤활유기 때문에 윤활유는 돌아갈 때 기름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소 활동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성 압연유나 방청유는 온실가스 배출원도 아닐 뿐더러 CBAM 고려 대상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취합을 하실 때 요 압연유나 방청유가 발견이 되셨다. 그러면 압연유나 방청유가 정말로 연소 활동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LNG랑 사실 LNG랑 섞어서 쓰진 않는데 혹시라도 LNG랑 섞어가지고 보일러 안에 넣거나 설비에 넣어가지고 연소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하면은 압연유랑 방청유도 배출량을 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윤활유로 쓰셨다 라고 하면은 얘는 과감하게 제외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딱 정리가 됐죠. 냉각코일 국내산 중국산 요거, 그 다음에 전기 도시가스 요것만 우리는 집중하겠다 라는 거를 이 과정에서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할당 방법입니다. 데이터 할당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설비별 측정값. 이 설비별 측정값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 안에 가동하는 설비나 아니면 생산 라인 있잖아요. 생산 라인에 계측기가 다 달려가지고 전기, 도시가스 혹은 뭐 전구물질 사용량 아니면 또 뭐 원료 사용량 같은 거를 다 계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측을 해가지고 다 측정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계측기도 일단 다 붙어야 되겠죠. 계측기가 잘 돌아가야 되지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록이 정확하게 틀린 거 없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설비별 측정값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설비별로 측정값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앞에서 소개드렸던 두 가지 설비별 용량 곱하기 가동 시간을 가지고 비율 배분을 하시거나 생산량 무게 기준으로 비율 배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산량의 개수를 가지고 비율 배분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중량으로 비율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개수를 가지고 비율 배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엔탈피예요. 이거 엔탈피는 뭐냐면은 설비나 아니면은 이 공장에서 흐름 프로세스 설계를 할 때 매스 밸런스 엔탈피 설계를 합니다. 매스 밸런스 엔탈피 설계를 해요. 그래서 물질 수지도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 물질 수지도에 있는 설계 값이나 계산 값을 차용해서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매스 밸런스에 대한 도면과 요거에 대한 백 보고서가 필요하죠. 요거는 보통 공장이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중봉도서 안에 설계서 시방서 안에 있는 문서입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는 요 자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데 쓰시려면은 중공도서나 설계서 시방서 안에 있는 매스 밸런스 증빙 자료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상률이라고 하는데 투입 중량 대비 생산 중량 비율입니다. 요것도 요거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나 관리 혹은 설계값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 투입 중량 대비 생산량이 얼만큼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계값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근거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최우수단이에요. 최우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EU 의회에서 CBM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데이터 할당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라고 구두 언급이라도 한 것들인데 매출액에 대해서는 EU CBM에서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전환기간에는 어쨌든 시범기간이니까 우야무야 넘어갈 수가 있는데 확정기간이 됐을 때는 매출액 기준으로 데이터 할당을 했을 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좀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요렇게 데이터 할당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쓸 거냐 라는 거예요. 뭘 쓸 거냐, 뭘 쓸지는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요거 앞에 기업 개요 생각나시나요? 기업 개요 보시면 생산 중량으로 하겠다 라고 써놨습니다. 왜 생산 중량으로 하느냐? 첫 번째, 설비별 측정값을 하려면 설비별로 측정기기가 다 부착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 어디에도 없었죠.
그 다음에 설비별 용량 가동 시간도 사실 운전일지랑 설비 용량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내용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미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드실 거고, 엔탈피 같은 경우는, 엔탈피나 절삭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계산하고자 하는 해당 상황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언급도 안 드렸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요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놨기도 하고 요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서두부터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 중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비율 배분하는 방법으로 할당을 할 겁니다. 그럼 데이터 할당을 할 때 첫 번째로 뭘 하셔야 되느냐? 전기랑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공장이랑 사무동 기숙사에 각각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무동이랑 기숙사에서 쓰는 전기랑 도시가스 양을 빼셔야 됩니다. 차감을 하셔야 돼요. 그럼 차감을 하려고 봤더니 전기 고지서는 사무동 기숙사 공장 다 합쳐가지고 한 개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사무동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양을 찾아내셔가지고 전력고지서에서 차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도시가스 고지서 같은 경우는 다행히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 하나, 사무동 기숙사에 쓰는 거 하나 이렇게 각각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할당을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공장동에서 쓰는 도시가스 고지서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지서에 사무동 고지서가 섞여 들어가지 않게만 관리를 하시면 되죠. 요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무동 기숙사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을 차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차감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저희가 3교시 때 문제로 풀어보셨죠. 8번 문제로 풀어보셨습니다. 8번 문제 푸셨던 가동시간, 설비, 운전일지 요거 가지고 조합을 해서 고지서에서 그 숫자를 빼면은 공장동에서 쓴 전기 사용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활용하셨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사무동이랑 기숙사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은 요렇더라 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동 기숙사랑 공장에서 쓰는 그 도시가스랑 전기 사용량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기부터 볼게요. 전기는 한정 고지서 한 장에서 나오는 토탈 전기 사용량이 4991072kWh입니다. 그리고 사무동이랑 기숙사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은 그 전기 설비의 용량 곱하기 가동 시간으로 해가지고 108834kWh가 됩니다. 그러면 공장동에서 쓰는 총 전기는 4991072 빼기 108834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공장동에서 제품을 CBM 대상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공장동 옆에 보실까요? 공장동에 보시면은 이 공장동에서 전기 여기서 이거 뺀 전기 사용량으로 CBM 대상 제품은 17,218톤을 만들고 CBM 비대상은 2792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CBM 대상 제품에 사용된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는 요 측정값에서 계산값을 뺀 양에 이거 두 개 분의 요 17218 비율만큼의 전기를 쓴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게 데이터 할당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할당은 비율 배분 단계까지 들어가서 정확하게 CBM 대상 제품에 사용된 양만큼을 추정해서 결론을 내는 과정입니다. 밑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사무동 기숙사랑 공장이랑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장동에서 쓰는 고지서 값만 확인을 하시고 똑같이 CBM 대상 제품만 여기 들어가는 도시가스량을 보셔야 되니까 두 개 더하고 요 17218의 비율만큼을 곱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아래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실 때 첫 번째로 경계 안에서 발라낼 수 있는 거, 경계 안에서 아예 제외해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경계 내에서 CBM 대상이냐 비대상이냐를 판가름해서 대상인 것과 비대상인 거를 이 문제 안에서는 생산 중량의 비율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 배출원들 정리한 거랑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요 표가 굉장히 보기 어렵고 낯선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이미
아침부터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CBM 대상 제품 계산하는 계산식의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요. CBM 대상 제품당 배출량 같은 경우는 CBM 대상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제품 톤당 얼만큼 발생하느냐를 결과값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럼 생산량으로 나누기 전에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먼저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생산 공정 배출량이랑 전구물질 배출량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BM의 제품의 총 배출량, 제품당 배출량 가기 전에 총 배출량은 생산 공정 배출량이랑 전구물질 배출량 나누고, 생산 공정의 배출량은 직접이랑 간접이랑 나누는데 간접은 전기다. 근데 여기 전기 쓰잖아요. 그래서 전기 배출량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직접 배출량에 LNG 쓰니까 동그라미. 열 유입 유출에 대한 내용 없었고, 폐가스 유입 유출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 사업장에서 전기 만들어서 뭐 외부에 판매를 한다,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 없었죠. 다 X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구물질 한국산 하나, 중국산 하나 이렇게 두 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전구물질의 직접이랑 간접 배출량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한 번 더 내가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는 대상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시는 거죠. 요거 계산하시는 거 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려서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이거 저희 앞 시간 3교시 때 1번부터 7번까지 다 푼 겁니다. 다 푼 거를 보시는 양식만 다르게 한 거예요. 요거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보세요. 제목이 전구물질 내재 배출량 산정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산 하나, 한국산 하나 각각 전구물질 2개 들어오잖아요. 앞에서 전구물질 배출량 직접이랑 간접이랑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각각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물질 국산 거는 1999톤이고, 이때 제품당 배출량이 직접은 2.09, 간접은 0.34다. 중국산 같은 경우는 7,940톤 썼는데 직접이 1.7이고 간접은 0.28이다. 요거 앞에서 푸셨던 예시 문제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치면은, 요거는 1099, 그러니까 1999 곱하기 2.09, 그 다음에 간접은 1999 곱하기 0.34죠. 그리고 밑에도 7,940 곱하기 1.72, 7,940 곱하기 0.28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푸셨던 거 시간이 부족했지 어렵지 않으셨죠? 시간이 부족했지 어렵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해 안 되냐라고 계속 재차 질문을 했을 때 다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업장 예시 케이스 스터디 가지고 오니까 갑자기 굉장히 눈이 동공이 이렇게 흔들리시거든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앞에서 푸셨으면 이 문제도 능히 푸실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쉽게 봤던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낯서실 뿐이에요. 낯을 가리시는 거거든요. 초면이라서.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물질 배출량은 다 구하셨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생산공정의 직접 배출량이랑 생산공정의 간접 배출량만 남았죠. 그럼 생산공정의 직접 배출량은 LNG 사용에 따른 배출량이죠. 생산공정의 간접 배출량은 전기 사용에 따른 배출량이죠. 근데 저랑 같이 각각의 고지서도 확인을 하시고, 사무동에서 쓰는 거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정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공장동 안에서 CBM 대상 제품, 비대상 제품 데이터 할당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리한 값들이 여기에 있고, 그 활동 자료 앞에서 그 복잡한 그림, 도식도 같은 그림에서 정리를 한 거에 배출계수 곱하고 필요한 매개 변수들 가지고 오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LNG든 전기든 앞에서 예시 문제 1번, 2번으로 다 쉽게 푸셨던 거예요. 그거 그대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거 어렵고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시그널을 보내시는데 아닙니다. 예시 문제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하고 2번을 한 페이지에 넣어놨을 뿐입니다. 내가 못 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생산공정 직접 간접 배출량 2개 푸셨고, 전구물질 직접 간접 배출량 푸셨고, 배출량 4개를 다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출량 4개를 다 구하셨으면은 이제 제품당 배출량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품당 배출량은 뭐였죠? 제품당 배출량이 뭐예요?
제품당 배출량은 개념을 머릿속에 심으셔야 됩니다. 제품당 배출량이 뭐냐? 뭐 당이잖아요. 뭐 당이다라는 거는 원단이라는 뜻입니다. 원단이라는 거는 요거 단위의 1단위당 얼만큼이다라는 내용이에요. CBAM 제품당 배출량은 제품 1톤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만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CBAM 제품당 배출량은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제품 1톤당 얼만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당 배출량을 만드는 식의 논리 구조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과정이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생산 공정 플러스 전구 물질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요게 정리한 게 제품당 배출량을 만들어내는 그 논리 구조를 표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생산 공정 배출량, 전구 물질 배출량 구하신 거 다 더하시고 제품 생산량으로 나누면 제품당 배출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구두로 설명을 드린 거 내가 이해한 거가 정리되어 있는 거랑 매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구 물질 배출량 직접 간접 다 구하셨고 생산 공정 배출량 직접 간접 다 구하셨어요. 그거 다 합쳐가지고 제품 생산량 17,218톤이라고 줬거든요. 나누시면 끝입니다. 볼까요? 당연히 생산공정 배출량이랑 전구물질의 직접이랑 간접이랑 나누시고 각각 생산량으로 나눠주셔야 되고 요것도 저희 예시 문제에서 푸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이 제품에 대한 배출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상황을 쉬운 상황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실무에 돌아가셔서 진행을 하시면은 CBM 그 배출량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저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신 거예요. 받아들이시기 힘드시겠지만은 하신 겁니다. 하신 거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몇 분 안 남았네요.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 짧게 한 5분 정도 가지고 나서 이어서 뒤에 선생님께서 이제 철강 말고 알루미늄 상황을 가지고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연습 문제를 예시 상황마다 쪼개어 있는 그 상황마다의 그 계산하는 거 8개 푸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장 실황에 따라서 푸시는 거 2개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저한테 계속 보내면서 눈빛을 아닌데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CBM 배출량을 하실 줄 아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계속 시간 드리고 이렇게 하셨나요? 저렇게 하셨나요? 질문하실 때 설마 계산 안 하시고 노셨나요? 아니잖아요? 하셨죠? 그러면 이제 한 5분 정도만 쉬시고 3시 한 5분 정도, 3시 10분 3시 10분까지 쉬시고 그 다음에 3시 10분에 이어서 그 다음 이제 2시간 동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 뒤에 부스에서 오늘 수업하신 것 내용 혹은 사업장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질문 주시면은 뒤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께서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